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돌아오는 7일이죠. 일요일 네, 7, 네, 8일 1박 2일 네. 방한을 합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와서 네. 그냥 자기 지지율 올리고 갈 것 같아요. 또 네. 그렇게 올렸는데 또 그렇죠. 올려요? 또 올리려고 하는 거지.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그러지 않겠어요? 박정우 네, 기자도 네. 계속 올리고 싶다. 계속 올리고 싶은 거지. 지금 거의 50% 육박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거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잖아요. 아, 얼마나 고맙겠어. 더 그러니까 올리고 와서 싶다. 만나는 순간 또 올라가는 거야. 아, 계속.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압박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압박은 하나고요. 압박을 한다고요? 압박. 아니, 첫째, 압박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볼 때는 뭔가 선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 웃기고 있네. 아니에요? 뭘 선물을 갖고 해? 갖고 올 게 뭐가 있는데요? 과거사에 대한. 어처구니 없네요. 그 얘기 일도 안 꺼낼 겁니다. 그래요. 사과도 안 할 거고요. 무슨 뭐 반컵 얘기했죠. 물 다 예. 마셔버렸다고 반컵이 아니라 없어졌어요. 물이. 물이 없었어요. 일본에서 다 마셔가지고 그럼 와서 우리 음.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전혀. 국민들이 원하는 과거사에 그런 거 대한 전혀 진정 얘기 안 어린 사과 성찰 없다. 아예 얘기도 안 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일단은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 관련된 부분, 뭐 예를 들면 북핵 대응을 위한 명목으로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 뭐 훈련이라든지 네. 우려되는 것은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의 군함이나 이런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배들이 독도 근해까지 와서 훈련하고 이런 일이 합동 훈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일 걱정이고 지금 사실은 예전에 초계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것도 자기들이 위협을 해놓고 한국 함정이 문제가 있다. 한국 해군, 제가 또 해군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네. 엄청나게 기분 나쁘거든요.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지금 아니 지들이 잘못해놓고요. 그 초계가 너무 근접 비행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 레이더 그 조사를 했다. 근데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한국 함정이 레이더를 당연히 조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어느 어떤 적군이라고 뭐 얘기하는 게 너무 심하다고 하면 타국의 네. 이 비행기가 그 군사 비행기잖아요. P3기는 전투를 할 수 있는 비행기거든요. 그 비행기가 근접을 해서 오면 당연히 함정에서는 어떤 항공기인지 그리고 어떤 작전을 하고 있는 레이더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게 그걸 근접 비행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근접 비행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요.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 공해였나? 참 영해인지 공해인지는 제가 헷갈리니까 그건 취소. 네. 어쨌든 근접에서 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요. 그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지금 일본의 항공기든 군함이든 이런 배들이 독도 근해에 와서 훈련하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지금 네.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또. 이번에 전용기 나 민주당 의원이 진짜- 독도를 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항의를 하는데? 간사장이랑. 아니 우리나라 정부가. 땅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가는 걸 왜 항의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항의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항의를 해야지. 2배 3배로 보복을 해줘야지. 뭐 일축을 했다고 하긴 하던데. 그게 무슨 일축이 뭐예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만행을 하고. 영토에 대해서 독도 우리 땅에 대해서 네. 자기네들 고유 영토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네. 군사 협력 안 돼요. 이게 가능할지 이게 저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북한이 미사일 쏠 때 그때 정보 공유는 할 수 있다고 봐 저는. 그러니까 네. 그건 이미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지소미아나 이런 걸 통해서 미사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하고 김종대 있죠. 전 의원도 여기 가서 몇 번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가 네. 더 많이 준다니까요. 우리가 더 고급 정보를 갖고 있어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일본보다 네, 우리보다 네. 기술이 떨어져. 음. 근데 뭘 얻겠다고 그걸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더 고급 정보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내야 돼요. 한일 간에 무슨 군사 협력을 합니까? 네. 근데 문제는 미국이야 지금. 아하.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해서 지금 북중 너라고 하는 네. 신냉정 시대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뭐 중국을 겨냥한 그런 러시아를 거죠. 겨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럼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용당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일본과 잘 지내라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칭찬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일본과 관계 개선해서 아. 잘했다고 예. 결단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시다 총리가 와서도 뭐 과거사 얘기 이런 것보다 예. 군사 그런 협력, 얘기 할 안보 거고. 협력 예. 이 얘기에 집중이 될 거다. 경제 문제도 저는 더 경제 압박할 것 문제, 같아요. 경제 예. 문제. 저는 그래서 우리한테 더 뺏어가려고 자기들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로부터
뭔가 좀 얻어가려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100% 저는 기시다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율 올리고 어. 뭔가 왜냐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만나는 것부터가 지지율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고 두 번째 뭔가 여기서 얻어간다고 생각하면 네. 특히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한일 간에 어떤 군사 협력하고 뭐 군사적으로 뭐 훈련하고 독도 같은 데서 훈련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일본 구구들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더 우길 수 있잖아. 자기네 땅이라고. 우리 영해에서 네. 우리가 훈련하는데 왜 문제야?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논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럼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자꾸 일본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자기들 앞마당처럼 들어와요. 그러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지. 그게 이 뭔가 이유를 한미일 협력을 들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인데. 미국도 그걸 압박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미국한테 입장을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영토 분쟁의 문제다. 미국 끼어들지 마라. 이 문제하고 한미일 동맹은 다른 거다. 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을 긋지 않으면 지금 일본이 평화헌법도 바꿔가지고 전쟁 가능한 나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군사력을 키웠을 때 우리를 한번 침략했던 나라잖아요. 그 못된 행동을 했던 나라가 바로 이웃에 있고 네. 그 나라가 무장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과연 그냥 봐야 되냐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요 자기 이익과 연관되면요 영원한 우방은 없는 거예요. 우리 외교가 그런 거잖아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외교라는 게 그렇죠. 당연히 자기 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익에 거예요. 따라 움직이는 거죠. 당연하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극우 세력들이 정말 잘못 판단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 영원히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건 진짜 큰 착각이에요. 제가 13년 살다 왔잖아요. 미국에서. 예. 미국이 우리나라를 진짜 손에 뗄 만큼도 생각 안 해요. 제 진짜요? 느낌은 그래요. 에이. 손톱에 떼만 그렇게 진짜. 바이든 대통령이 환대하고 아니 한 대를 안 하겠냐?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 됐는데 퍼주고 하는데 133조를 퍼줬는데 그럼 박수를 안 치면 그게 이상한 거지. 박정호 기자가 우리 집에 한 1조 원 투자해봐. 내가 그냥 일어서서 박수를 하루 종일 쳐줄게. 온 가족이 일어나서 환영.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저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 일자리 만들어줘. 자기 지역구에다 지역구 의원들 막 이름 불렀잖아. 네. 그때 얼마나 좋겠어. 홍보해 주는 거잖아. 지역에서 저 사람들 재산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 미국 경제에 그렇게 도움을 주고 일자리 만들어 주고 그냥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러면 미국 의원들이 당연히 좋아하지. 박수를 그냥 쳐줬겠냐고. 133조짜리 비싼 박수예요. 133조짜리. 아메리칸 파이도 마찬가지고. 아메리칸 파이. 그놈의 파이 그냥 떡이나 드세요. 한국말로 파이가 떡이잖아요.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 좋다고 부르자. 아니 바이든은 당연히 좋아하겠지. 바이든 입장에서 안 좋아하겠어요.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이 방미 기간 동안 재선 도전 영상도 네. 틀고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선언했죠. 한국으로부터 133조 투자받았다고 네. 얘기했어요. 일자리 2년 창출했다고. 동안 그게 투자받았다. 얼마나 고맙겠어 바이든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정도 한 대는 해주지. 누군들 저렇게 안 해주겠냐고요. 저 정도 하면. 최종원 교수님 한 100만 원만 줘도 엄청 좋아할 이 사람이 한 1억은 줘야지. 왜 1억이요? 이래? 알겠습니다. 박수 안 받고 1억 안 줄게요. 누가 어처구니가 1억 없네. 주겠습니까?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 저러는 거야? 133조를 주고. 이 결국에는 뭐 안보 얘기, 워싱턴 선언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게 또 한미일 협력과 연관이 되는 상황인데 네. 너무 이게 밀착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서 이 후폭풍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기시다 당연히. 총리가 왔다 가게 되면. 그렇죠. 후폭풍이 걱정되죠. 저는요. 그 정상적인 외교라 하면 우리 이제 불러서 네. 왜 최근에 이제 그 독도 만행을 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부분도 항의를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인 외교라면 그런 행동 하지 말아달라. 네. 우리 영토에 대해서 그렇게 만행을 하는 행동을 자제해주고 삼자 변제안에서 우리가 먼저 양보를 이만큼 했으니 성의 있는 어떤 답변을 해달라. 일본 또는 전범 기업도 참여를 하고 그렇지. 그렇게 사죄하는 성찰하는 메시지를 내고. 아니 솔직히 이걸 지렛대로 활용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이렇게 기시다 앞에 대놓고 당신 지지율 50% 내가 올려줬잖아. 내 지지율을 봐라 지금. 당신 때문에 다 까먹고 있다. 예. 이거 당신이 올려줘야 돼. 이번에 이거 반 안 채워지면 내 지지율 빠지거든. 그럼 기시다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럼 내 것도 빠지는데 안 해줘.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만약에 제3자 변제안 때문에 올랐잖아요. 근데 자기가 내겠다고 그래봐.
일본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더 세게 나가면 자기 지지율이 더 오르는. 당연하죠. 거기서 뭔가 입장을 바꿀 필요도 없는 없지. 것이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기시다 총리 입장이 더 빠지겠네요. 만약에 여기서 당연히. 숙이고 들어가는 아 모습 그럼 더 보이면. 빠지죠. 왜냐면 극우 세력들이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이 그렇게 막 저자세로 나와서 일본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네. 일본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들이 해결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고마운 거야 거기 또.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민들은 너무 화가 나고 예. 외국한테는 칭찬받고 이런 거지. 이게 외교예요? 다른 나라 이익을 주고 우리는 피해를 보는 이런 외교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도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 인자한 모습이 모습, 나오냐고. 여유가 있는 모습. 노래가 나와? 기시다 총리 여유가 만났을 있어. 때도 지금 여유가 이런 이제 국내로 오면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약간 무서운 모습, 노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고 건폭 얘기하고 그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요. 우리 국민들이 서 묻는 거 아니에요. 음. 대체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러려고 세금 주고 그렇게 좋은 비행기 태워가지고 보내가지고 네. 아메리칸 파이도 부르고 기타도 받아오고 뭐야 제로 콜라도 제로콜라 먹으라고. 바이든 대통령 얘기까지 매기는 했고. 거지. 매기는 거라고 매기는 생각해요 거죠. 저는. 제로 어쨌든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오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대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뭘 얻었냐고. 지금 빈손 외교잖아요. 외교를 갔다 와서 하나라도 성과가 없어. 뭔 성과가 있냐고. 경제 부분에 다 내주고 왔죠. 네. 그리고 뭐 국방 안보 분야도 마찬가지야. 핵 뭐 공유를 하겠다고 떠버리더니 NCG. 실제로 아무 NCG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원래 있던 협의체를 이름만 바꾸고 문서화한 거예요. 네. 그게 뭐가 다른데요, 대체 예전 협의체하고. 아니 그리고 공유야? 공유라고 하는 건 내가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유 아닙니까? 같이 쓰는 거. 그렇지. 네, 네. 이 오피스텔을 공유한다 이 말은 내가 일정 부분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내가 판매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변형도 그렇죠. 시킬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어요? 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없죠. 바이든이 뭐라 그랬어? 최종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 예. 그때 지난해였나요? 그때 이 핵 같이 뭐 기획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 노라고 바이든 네, 대통령이 그때부터 no. 노라고 했었고 네.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NPT 그걸 계속 지키는 걸로 네. 명시가 비핵화. 워싱턴 선언에 돼 있기 들어가 때문에 있죠. 핵 이제 못 만드는 못 만들어, 자체 우리는. 핵 공장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잘 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화를 위해서는 잘 그 됐다고 평화를 봐야지. 위해서는 잘 된 거지.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네. 아니 종편 이런 데 나가잖아요. 예. 보수 패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짜 어처구니 내가 그래서 저 사람들 보고 아. 야 진짜 후한무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요? 뭐라고 그 논리로 공격을 해. 네. 이제 민주당 이걸 막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핵 공유 이거 예.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성과도 못 내고 왔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까지 핵을 없는 거 원했잖아요. 핵 공유 안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안 하고 왔잖아. 근데 왜 비판해? 이런 논리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지금 이게 박정 기자도 웃기죠. 자기들이 그렇게 이거 성과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 핵 공유한 게 성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그것도 못 얻어 와서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는 거다. 핵 없는 세상 만드는 거 맞아. 민주당이 못하고 민주당은 그걸 좋아해. 그러나 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교에 갔다 와서 무슨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논리를 완전히 이상한 걸로 틀어서 민주당이 뭐 기존에는 핵 없는 세상 뭐 비핵화 그렇게 주장하더니 왜 이제 핵 공유 안 한다고 뭐라 그러냐.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 소통이 잘 안 되는. 언제 소통된 적 봤어요? 이러고 안 들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저희 기시다 총리 얘기하다가 한미 정상회담 얘기까지 좀 해왔는데 어쨌든 한미일이 같이 묶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봐야 되는 것 같고 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사전 정지 작업처럼 기시다 총리가 와가지고 뭐 그렇죠. 상황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이 3자 변제안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려고 파악하는 것 같은데 좀 보도록 하고요.